안녕하세요. 백차TV입니다. 이토준지 백사촌 혈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운전을 하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촌장은 언덕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인자가 없는 산속에 누군가가 보이고 남자는 차 속도를 줄입니다.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하는 젊은 남자는 후루하타라고 합니다. 의사에게 인사하는 남자는 백사촌 촌장이라고 합니다. 촌장의 안색은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백사촌으로 향하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마을로 향하는 길이 없다고 합니다. 마을의 발전을 위해 마을로 가는 도로를 만들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자 촌장은 이곳 주민들은 마을의 발전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새 마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깊은 산속에 둘러싸여 있는 마을. 마을에 가까워지면서 후루아타는 묘한 기운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시기임에도 미지근한 공기하며 시대에 동떨어진 듯한 건물들. 전선은 가지를 친 자연목에 지저분하게 걸쳐져 있었으며 제멋대로 자라난 잡초들. 게다가 마을 주민의 얼굴은 모두 창백하였으며 병색이 짙었다. 신기하게 어디에선가 묘한 진동들이 전해왔다. 그 규칙적인 울림에 맞춰 나무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 착각일까? 후루아타는 촌장님을 불러 이상한 진동이 느껴지지 않냐며 이게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촌장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며 그저 갈 길을 갑니다. 허름한 건물에 들어간 촌장과 후루아타. 그곳은 백사촌 진료소였습니다. 전에 계시던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10년 동안 의사가 없었다며 총구석에 훌륭한 의사가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남자는 지역 의료 활동을 하는 것이 자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촌장은 예전부터 이곳에서 간호사 일을 하던 분을 소개합니다. 서로 인사를 하는 의사와 간호사. 그런데 어머님의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간호사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후루아타. 촌장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고 하며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또한 촌장은 마을에 수도가 없으니 건물 밖 우물을 이용해달라고 합니다. 가끔 물이 붉어질 때가 있지만 신경 쓰지 말라는데 워낙 오래된 우물이라 녹물이 스며들어서 그렇지 수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촌장은 진료소를 떠나려 인사를 하는데 후루아타도 인사를 하며 내일부터 진료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뒤를 돌아선 촌장은 바람이 심하게 분다며 오늘 밤에는 꽤 불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그날 밤 정말 촌장의 말처럼 꽤 강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후루아타는 태풍 정도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를 끝낸 간호사는 후루아타에게 퇴근하겠다고 합니다. 퇴근 준비하는 간호사에게 후루아타는 진료 카드를 확인해보니 마을 주민 중에 빈혈 환자가 많다면서 간호사한테도 빈혈기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예상대로 빈혈기가 있다고 말하는 간호사. 원인이 무엇일까 물어봅니다. 이 마을은 옛날부터 외부인의 교류가 적었고 결과적으로 친척끼리 결혼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선조들의 체질을 물려받았다는 것, 즉 유전적 요인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혈액형이 AB형이 많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 듯하다며 가장 적은 AB형이 많다는 것에 놀라워합니다. 간호사에게도 혈액형을 물어보는 의사, 간호사는 AB형, 의사는 O형이었습니다. 옛날에는 AB형은 수혈받을 때 모든 혈액형한테 수혈받을 수 있어서 득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였고 반대로 O형은 다른 혈액형 사람한테 줄 수는 있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O형은 손해라고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기본적으로 같은 혈액형이 아니면 수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후루아타의 백사촌 하루가 끝나갔습니다. 다음날 진료소에는 환자로 가득합니다. 혈색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고 있지만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혈색이 안 좋으니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진료를 위해 맥박을 확인하는데 당황한 표정의 후루아타. 맥박이 뛰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맥박이 약해서 잘 안 들리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호사를 부르는 의사. 그런데 간호사는 더 급한 환자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들어오는데 교복을 입은 학생과 어린아이가 피가 줄줄 흐르는 채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당황하는 의사. 자신의 동생이라고 소개하며 조금 전부터 출혈이 시작되었다며 붕대를 감아달라고 합니다. 교통사고라도 난 게 아닐까 의심하지만 그저 놀다가 출혈이 시작되었다는 아이. 상처 부위를 확인하려고 하지만 여학생은 그냥 출혈하는 거라며 그저 붕대를 감아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원인을 찾으려는 의사. 그러자 간호사까지 이런 일은 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연히 나을 거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야기에 깜짝 놀라는 의사. 정말로 그러냐고 물어보니 간호사는 물론 여학생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처럼 갑자기 온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한다는 것. 의사는 잠시 생각에 빠집니다. 어쨌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며 한번 큰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라고 말하지만 여학생은 마을에서 나가기 싫다며 단번에 거절합니다. 그러자 만약을 위해 피검사를 할 테니 내일 다시 오라고 하는데 여학생은 잠시 고민하더니 알겠다고 합니다. 잠시 쉬는 시간, 산책을 시작하는 의사.
너무나도 이상한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들 모두 특이하고 이상한가 투성이었습니다. 그때 모기가 의사 얼굴에 붙어서 모기를 잡는 의사, 아직도 모기가 있다는 것에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한 나무를 발견하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의사, 어젯밤 강한 바람으로 쓰러진 것으로 생각하다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나무 뿌리 밑에 빨간 무언가가 보인 것, 그것은 피처럼 보였습니다. 피의 양을 보면 나무 밑에 누군가 깔린 것처럼 보였고, 의사는 그런 환자는 진료소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나는 건 아까 전에 왔던 꼬마아이. 하지만 꼬마아이가 이 정도로 출혈했다면 살아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 피는 나무가 빠진 구덩이에도 가득 차 있었고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늦은 밤, 의사는 자신의 교수님한테 마을 사람들의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전적인 요인이거나 어떤 바이러스 때문인 것 같다는 의사. 교수님도 직접 보지 않고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매우 흥미로워 보인다고 합니다. 교수는 환자들의 혈액을 보내주면 확인해보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옆 창문에서 누군가가 있습니다. 오늘 낮에 왔던 여학생. 여학생이 의사가 하는 전화통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진료소의 풍경은 어제와 마찬가지였고 다음 환자분이 진료소로 들어옵니다. 이번에 들어오는 환자는 어제 그 여학생. 오늘은 그런데 동생과 함께가 아닌 혼자 왔습니다. 동생은 모르고 아침을 먹어버려서 안 데리고 왔다는 여학생. 그런데 뜬금없이 자신이 의사 선생님을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의사는 여학생의 이야기에 고마워하며 원인을 밝혀내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학생을 위한 거라며 체열을 준비합니다. 의사가 이곳에 온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마을에 대한 묘한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체열을 했던 여학생은 매일 병원에 찾아와서 검사 결과를 물어봤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는 의사. 그런데 여학생의 혈색이 이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며 신기해합니다. 자신의 처방대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고 있는 거냐고 물어보자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여학생. 자신은 항상 이렇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은 회복력이 빨라서 출혈을 해도 금세 원상복구된다는 것. 그런데 살만하면 다시 출혈이 시작돼서 또 혈색이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혈색이 안 좋을 때가 예뻐 보여서 더 좋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에 의사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에도 잠을 못 자고 이상하게 짜증만 나는 의사는 밖으로 향합니다. 목이 마른 남자는 진료소 앞 우물로 향해서 물을 뜹니다. 목이 많이 말랐고 급하게 물을 마시는 의사. 의사는 물맛이 여전히 맛이 없다고 합니다. 녹맛이 나는 것 같다며 마치 물에 피가 섞여 있는 느낌입니다. 개운함은 없고 기분이 더 더러워진 의사는 산책을 나섭니다. 두근거리는 소리와 함께 산책을 하는 의사. 주변이 조용한 밤이 되니 더욱 선명하게 들리는 진동.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 더욱 선명해집니다. 점점 커지는 소리에 의사는 이 앞에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선생님을 부르는 여자가 나타납니다. 요즘 매일 같이 찾아오는 여학생. 이런 야밤에 이곳에 무슨 일로 온 것일까? 여학생은 소원을 빌러왔다며 이 앞에 신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의사와 여학생은 같이 신사로 향합니다. 점점 더 커지는 진동, 마치 신사 지하에서 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학생은 옛날 이 마을에서는 신에게 제물로 젊은 여자의 피를 바쳤다고 말합니다. 그런 전통 때문에 지금도 소원을 빌 때는 자기 피를 신사 땅에 바친다는 것. 자신도 자주 소원을 빌러오는데 몸에 피가 많이 있을 때 자신의 피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여학생은 의사 선생님과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에 깜짝 놀라는 의사. 또 한 번 칼질해 의사 선생님은 그만두라고 합니다. 빨리 지혈을 해야 한다고 여학생의 손목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사 선생님은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여자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얼굴에서 시작된 피는 몸 전체에서 빠져나갑니다. 또 시작되었다는 말과 함께 쓰러지는 여학생. 얼굴이 창백합니다. 엄청난 양의 피가 쏟아져 나와 바닥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경악하는 의사. 이렇게 출혈을 했다가는 목숨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름을 불러보지만 제정신이 아닌 듯 보입니다. 여학생의 몸에서 나온 엄청난 양의 피는 땅속으로 순식간에 스며들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생기가 없어진 얼굴.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데 집에 간다며 일어납니다. 그렇게 혼자 집으로 향하는 여학생.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말없이 쳐다보는 의사. 의사는 진료소에서 삽을 챙겨왔습니다. 그 신사 밑에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도착하고 바로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무언가에 홀린 듯 집중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나무 뿌리 같아 보였지만 나무 뿌리가 아닙니다. 직접 만져보니 뜨겁고 부드럽습니다. 마치 혈관처럼. 손에는 붉은 무언가가 배어나옵니다. 그곳은 사용한 삽 때문에 상처가 난 곳이었고 의사는 마치 동물의 동맥에서 피가 흐르는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혈관으로 생각되는 물건에서 스며나왔던 피 같은 물질은 곧
젤리처럼 굳어갔다. 마치 상처에서 나온 피가 응고되듯이. 의사는 거기에서 샘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틀림없는 피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인간의 피였고 혈액형은 AB형. 그 신사의 지하에는 인간의 피가 흐르는 혈관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촌장을 찾아간 의사,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해줍니다. 그것이 마을 주민들의 출혈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 촌장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땅속에 사람의 피가 흐른다는 것일까? 촌장이 믿지 않자 자신과 함께 신사로 가자고 말하는데 촌장은 지금 자신이 바쁘다며 자리를 피합니다. 촌장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어쩌면 무리도 아니었습니다. 쉽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그때 앞에 누군가를 발견하는데 평소의 주민처럼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순식간에 땅속으로 흡수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신사 때와 비슷한 느낌. 의사는 그곳에 엎드려 갑자기 맨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것도 신사와 똑같은 것일까? 시간이 지나 그곳의 주민들이 의사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의사가 왜 갑자기 땅을 파는 것일까 하며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관심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땅을 파는 의사. 정말 어제와 같은 혈관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이것은 동맥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주민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혈관이고 이 안에는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 땅속에 인간의 혈관이 빽빽하게 퍼져 있으며 이것은 아마도 주민들의 병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민들이 흘린 피는 순식간에 땅속으로 흡수돼 버리고 그 땅 밑에는 비정상적인 만큼 두꺼운 혈관이 있습니다. 아직은 추측일 뿐이지만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피를 뺏기고 있다는 것. 주민들의 피를 흡수하고 있다는 것이 의사의 추측입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주민들. 저것은 그저 나무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는 더욱 간절하게 나무 뿌리에서는 맥박이 뛰지 않는다며 이 울림이 들리지 않냐고 말합니다. 이 소리는 신사 지하로부터 나는 소리이며 심장 고동 소리와 똑같다고 합니다. 그때 촌장님이 나타났습니다. 의사는 촌장에게도 문제의 혈관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표정의 촌장. 의사는 아무도 믿지 않자 자신이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며 근처에 있는 뾰족한 돌멩이를 잡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표정의 촌장.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며 그것은 수도관일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수도가 없습니다. 당황한 표정의 촌장. 그럼 가스관일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촌장의 말을 무시하고 돌멩이로 그 혈관을 찍어버립니다. 그러자 엄청난 양의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의사는 자신의 말이 맞다며 주민들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얼굴과 몸이 흘러내리는 동시에 피도 쏟아져 나옵니다. 아무런 대답도 없는 주민들. 의사는 이 상황이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무언가 상황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의사. 피가 쏟아져 나오는 혈관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급하게 자신의 넥타이로 상처를 막습니다. 동맹에서 분출한 대량의 피를 마을 주민의 피로 보충하려는 듯 보이며 주민들을 구하려면 상처를 빨리 치료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 전체는 마치 사람의 몸처럼 모든 곳에 혈관이 퍼져 있었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모두가 위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걸음을 멈추는 의사. 의사에게서도 피가 빠져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당황하는 의사. 마을 주민만이 아니라 외부인의 피까지 가져가는 것. 의사는 힘이 빠져 털썩 주저앉습니다. 며칠 후 마을의 외부인이 새로 왔습니다. 그들은 후루하타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후루하타의 교수였고 이 마을의 증상을 연구하기 위해 오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는 후루하타를 불러오겠다고 말합니다. 잠시 뒤 한 남자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에게 인사하는 후루하타. 하지만 그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